바로 맘스터치. 엄마의 손길로 정성스러운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뜻의 이름을 내건 이 가게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죠. 어느 업계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맘스터치는 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홀린 걸까요? 국내 패스트푸드 브랜드 시장에서 빅4의 아성은 굳건했습니다. 매장 수, 매출, 고객 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국내 다른 브랜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이며 앞서 나갔죠. 마니아층을 거느리며 호평을 받았던 파파이스도 그들의 아성에 도전할 수는 없었으니 다른 브랜드는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빅4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성비 갑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맘스터치가 그 아성을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업계와 소비자, 언론 모두 빅4보다는 맘스터치를 추가한 빅5를 더 자주 쓰게 됐습니다. 맘스터치는 TS푸드앤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들여온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를 운영하던 이 회사는 제2의 파파이스라는 목표를 세우고 브랜드를 론칭했죠. 시장에 새로 진입한 브랜드가 발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교촌, 비비큐 등 치킨 브랜드까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던 시절, 굳이 맘스터치를 선택할 소비자가 거의 없었던 탓이죠. 지금도 포화 상태인 패스트푸드와 치킨 업계의 사정은 당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맘스터치는 매출도 제대로 못 내는 골칫거리 취급을 받게 되죠. 2004년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사를 하고 지금의 정현식 대표가 회사를 나와 해마로 푸드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출범을 알렸지만 2010년까지 회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맘스터치의 성공 신화가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주문과 동시에 음식을 만드는 수제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름하여 애프터 오더 폼. 다른 어떤 패스트푸드 브랜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었죠. 주문하자마자 제조에 들어가는 방식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신선한 음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소비자를 매료시켰습니다. 여기에 가성비까지 더하면서 맘스터치는 소비자들을 홀리기 시작했죠. 가격 대비 고품질의 상품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시켰고요.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버거 메뉴 가격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 2, 3,000원가량 저렴한 편이었죠. 가격은 저렴하지만 제품의 질은 다른 브랜드 버거에 뒤지지 않았죠. 대표 메뉴 싸이버거의 경우 3,4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큰 닭다리 패티와 채소들, 질 높은 빵으로 구성돼 큰 만족감을 자랑합니다. SNS에서는 입짓 버거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5,000원이 넘는 맥도날드 대표 버거 빅맥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는, 아니 오히려 낫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맘스터치의 신선한 맛과 가성비는 자연스럽게 지갑이 얇은 고등학생들과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끌어모았습니다. 점심 저녁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점을 찾지만 비싼 가격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들이 맘스터치로 향하기 시작했던 거죠. 젊은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브랜드를 알렸고 유명 먹방 BJ들도 앞다퉈 맘스터치 메뉴들을 시식했습니다. 확장 속도가 무한대에 가까운 SNS 덕에 2004년부터 10년 가까이 그 흔한 TV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맛과 품질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입소문을 타고 확장에 확장을 거듭했던 맘스터치는 2017년 빅4 멤버였던 KFC를 매출 부문에서 누르고 당당히 국내 네 번째 패스트푸드 브랜드로 올라서게 됩니다. 또 다른 성공 요인은 골목 상권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중심 상권에 매장을 열고 브랜드를 알린 것과는 다른 차별화된 그들만의 전략이었죠. 시골 읍면 단위까지 점포를 확장해 점차 큰 시장으로 나아간 마케팅 전략은 지금과 같은 단단한 브랜드 기반을 구축해준 원동력이 됐습니다.
맘스터치는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2층 매장, 대학가, 주택가를 목표로 해 가맹점주의 초기 창업 비용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매장을 여는 데 쓰이는 투자비 중 점포 내장 공사를 가맹점주 재량에 맡겨 투자 비용을 최소화했죠. 그 결과 지난해 기준 평균 초기 투자 비용은 1억 2,535만 원으로 버거킹, 롯데리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광고 판촉 비용도 본사가 전액 부담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경쟁사인 롯데리아와 버거킹 등은 본사와 가맹점이 5대 5로 광고 판촉비를 부담하는 구조였는데요. 비용이 올라갈수록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부담도 자연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광고 판촉비의 부담을 없애고 나니 곧 가맹점과 가맹 본주 양측의 이익으로 이어졌는데요. 가맹점주는 낮은 투자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맘스터치 매장 3.3제곱미터당 연 매출은 1,559만 원으로 나타나 롯데리아, 버거킹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투자 금액 외에 가맹점주와 소통을 늘린 전략도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점포 오픈 시식 물량을 지원해 오픈 초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죠. 또한 지속적인 경영 지도 및 관리를 통해 3개월 동안 매장 매출 안정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며 상시 마케팅 분석을 통해 유행에 따른 고객 선호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점포들의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가맹점과의 소통이 늘어가고 점주들의 수익이 늘어가면서 본사도 급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100호점이 문을 열며 1위 롯데리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죠.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 부작용이 슬슬 보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고속도로 국도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유원지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가장 많은 적발을 당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8,011곳을 점검해 97곳을 적발했는데 그중 8곳이 맘스터치 매장이었습니다. 낮은 가격에 비해 높은 품질과 맛으로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간 셈입니다. 매장 확장에만 신경 쓴 나머지 가맹점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통한 외형 확장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성공을 맛본 맘스터치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시작했죠. 지난 1월 토종버거 브랜드 최초로 미국에 진출해 캘리포니아주 콩코드 지역에 첫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하고 있지만 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맘스터치가 첫 걸음마를 뗐던 해 11월 함께 세상의 빛을 봤던 토종 수제버거 브랜드 크라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해서인데요. 2011년 366억 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성장했던 크라제 버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다름 아닌 해외 사업 실패였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만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받고 지난해 10월 크라제 버거 상표권을 LF그룹 계열사인 LF푸드에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내실을 다져야 할 차례입니다. 외적 확장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른 브랜드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라는 브랜드명처럼 높은 품질, 친절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맘스터치의 향후 10년, 20년을 기대해 봅니다.